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한산한 분위기가 지속된 가운데 이 고점을 찍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보합권 내에 혼조세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통적인 12월달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애플의 가격도 좋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보합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분위기로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경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다?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 미국은 물가는 잘 안 잡히는데 경기가 너무 괜찮다 보니까는 야 이거 금리 인하 당장 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PC부터 물가가 잡히는데 경기 둔화가 커지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근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 침체 수준으로 꺾이는 것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지금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커지는 내용도 보여지고 있구나 정도로 요거를 파악을 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월 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사실상 안 된다. 동결이 거의 100%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이 이 바로 다음 일정인데 여기에선 50% 전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나올 지표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3월의 기대감이 훅 올라간다면 시장에 선반영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62달러로 마이너스 0.6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해 달러는 상승해 금 가격도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AI는 너무 좋습니다. 오픈 AI 말고도 다양한 AI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를 인정을 받고 있는데 머스크의 XAI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치 70조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 이거 굉장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련 사업들도 엄청 커지겠네, 라는 걸 떠올릴 수 있겠죠. 했을 때, 일단 최우선으로 사람들이 다루는 부분은 무엇이다? 모빌리티, 로봇, 스마트홈 말고도 이 첨단 기계 위주로 그럼 모든 것들이 전동화가 훨씬 더 가속화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나 여러 가지 부품들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는 게 늘어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 역시도 꾸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충전 인프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구입 고객에게 테슬라 충전 어댑터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동안 전기차를 안 산 사람들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아직 차 자체의 신뢰도도 완벽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프라가 모자라다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거를 다른 이런 회사들에서도 계속 쓰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이거 미국부터 확실히 속도를 더욱더 많이 낼 수 있겠다. 지금 좀 꺾인 거 아니냐라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연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스플레이 판매량도 점점점 높아지게 될 텐데, 근데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걸 한국의 기업들이 손을 잡고 막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잘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쪽을 조금 쳐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디스플레이는 또 만들지 않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애플이나 이런 것들의 부품을 한국 업체가 납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기대감으로 엮여들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 기준으로 이 OLED 소재 있잖아요. 요거 구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 위주로.
그들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준비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제품으로 꾸준하게 밀어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서울반도체가 조명 쪽으로 해가지고 필립스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특허 괴물로서 굉장히 과거부터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번 소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내에서도 특허 괴물로 떠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계속 떨어지는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저점 매수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뿐만 아니라 중소형까지 지금 일거리가 마르질 않는다라고 합니다. 돈이 되게 잘 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기자재부터 해서 조선업 자체에 주목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후판 있잖아요. 철강. 요거를 중국산을 계속 쓴다라고 하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웬만하면 국산 거 써주면 안 되냐, 너희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애국심을 생각을 하면서 마냥 양보만 한다?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조선사가 중국산을 계속 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가는 내려갈 것이고 그에 맞춰서 이익률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되 철강사는 그만큼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이 내용 보시며 주식도 갈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은 계속 좋다면 안 좋은 쪽은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 석유화학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달러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달러를 받아오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부터 해서 화장품, 식품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 시장 재편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있는 국적기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웬만한 물건들은 이들이 독점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대한항공은 계속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막상 그때 딱 되고 나서 이제 좀 입을 돌릴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지금 한진칼이 굉장히 이 주주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경영권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좀 위태위태한 상황도 있고 근데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피해가면서 밀고 가기 위해 필요한 건 뭐다? 예,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과거였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강제로라도 주주 친화적인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는 대한항공에서도 배당이 높아질 수 있고 한진칼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 좋겠다 정도로 이걸 여기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를 읽어가면서 예,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이 좋아야지 이것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내용들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내용이 만족스러우면 그냥 따봉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해결되면 결국에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에 어떤 내용들 때문에 두산이 꾸준하게 올라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일단 체코 원전 관련해서 좋은 소식 들려왔었고 그 다음부턴 소형 원전 일거리를 따내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곤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뭐다? 이전에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래부터 핵심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에서 SMR 핵심 부품 지금 에너빌리티한테 하청을 줬다.
그러니까 미국은 설계 능력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제조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원전은 위험하다 보니까 특히나 신뢰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두산이 이렇게 앞서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게 된다면, 꾸준하게 일거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두산은 선두에 위치하면서 그 물량들을 가지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공장에다가만 1조 이상을 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로 수확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공되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결국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향후 몇 년, 10년 이상은 전 이 SMR이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 모습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선 생각을 하죠. 왜 그런데 떨어지는 걸까? 과거에 비슷한 것만 나오더라도 급등을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거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이쪽 섹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죠? 탄핵. 그리고 이게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전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원전은 필수 불가결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AI 쪽을 키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원전은 무조건입니다. 오죽하면 이걸로 저는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원전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일본에서 최근에 어떤 내용 발표했다? 얘네가 지금 AI 관련해서 핵심 기술은 못 가지고 있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이걸 우리 쪽으로 유치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워낙 전기를 많이 먹는 작업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로 원전을 사용하겠다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 원전에 대해서 인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더 안 좋은 선택을 한다. 가뜩이나 싼 전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계엄 해결되고 원전 관련해서 나쁘지 않은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게 된다면 전 이게 어느 순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큰 이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이후부터 제대로 터지지 않을까. 요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들 요거 심의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향후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이에 대한 일정이 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대선 관련해서 막 TV 토론 같은 데서 원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랬을 때 저항 라인은 첫 번째 21선 그 다음은 61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21선 돌파하면 여기 볼리저 상단까지 가는 게 보통이긴 한데 네, 이제 얼마 전 61선에서 굉장히 큰 저항을 만끽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면 어느 정도는 옆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돌파하면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과 함께 이렇게 힘 받을 수 있고요. 했을 때 1차 목표는 어디다? 21,000원. 왜?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본전 오면 정리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 물량 소화하기 전까지는 이 이상을 한 번에 간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소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러면 또 이제 의미가 생겨버리죠. 돈 써서라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 이상으로 큰 상승이 여기서 또 한 번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중요한 건 다 한번 다뤄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SMR, 원전, 그냥 완벽 그 자체다. 현재 정치적 불안만 어떻게든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결국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481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0일 그리고 60일 둘 다 돌파해야 추세가 훅 하고 잡힐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은 21,000원 여기 전후로 쭉 끌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